예, 안녕하세요. 라이언 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것은 AP Biology Multiple Choice Question Lecture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SAT와 AP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학생들한테 SAT와 AP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당연히 문제수가 많고 일단 그 중에서도 essay question이 있다는 것이 약간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essay question이 4개가 있고 이거를 저희가 FRQ 렉처에서 자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험 중심이다. 물론 SAT처럼 SAT 스타일로 굉장히 기본적이고 뭐 컨셉추얼한 문제를 물어보는 것도 많지만 실험과 아니면 사람 이름과 연결돼 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실험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SAT보다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레벨우가 다르다. 레벨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레벨이 높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희소식은 만점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SAT와는 다르게 AP 같은 경우에는 만점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만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SAT 같은 경우에는 한두 문제를 틀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점수가 20, 30점이 쫙쫙 깎여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느낌상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뭐 730이나 750은 다른 점수죠. 그런데 반해서 AP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 2, 3, 4, 5점으로 나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4점 이상만 받으면은 뭐 3점 이상만 받으면 일단 크레딧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대다수 학교에서는. 그리고 나서 5점을 받으려면은 상위 3, 40%에만 들면 됩니다. 굉장히 이게 제너럴스한 거죠. 이 컷이. 그래서 이 수업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만점을 받을 필요도 없거니와 받을 수도 없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학교에서 학과 과목도 쫓아가서 GPA도 방어를 해야 되고 그렇죠? 동시에 SAT도 준비를 해야 되고 SAT2 바이올로지 말고도 뭐 잉글리시나 다른 과목들이 준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바이올로지에만 올인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런 학생들이 뭐 90점, 90%, 막 95% 이렇게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비현실적이고 현혹적인 말씀은 드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무엇이냐? 자, MCQ 문제가 100문제가 있고 Free Response Question이 총 4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MCQ에서 60%를 가지고 가고 에세이에서 40%, 즉 에세이 한 개당 10%씩을 차지하는 이런 컴포지션을 보여줍니다. 저희의 목표는 MCQ에서 최소한 80개 그리고 아이디얼하게 90개 이상을 넘어보자. 그 다음에 FRQ에서는 이거를 40점 만점으로 친다면 30에서 35점은 맞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니멈 점수만 유지를 해도 80개를 맞고 30점만 획득을 해도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상위 10%입니다. 상위 10%.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위 거의 3% 안에 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야 하는 점수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런 목표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최저의 마지노선을 하나를 딱 정해 놓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마지노선을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를 지키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AP 문제풀이, 뭐 개념 정리, 문제풀이가 아니고 이제 개념 정리까지 다 듣고 오신 상태일 텐데 그거에 있는 내용 또한 충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용에 충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어드밴스드 1과 2에서 배워왔던 내용을 까먹지 않고
몸속으로 체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을 확실히 다지셔야만 그 위에서 쌓아가는 벽돌들이 무너지지가 않을 수가 있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수업 같은 경우에 MCQ도 그렇고 FRQ도 그렇고 Advanced 1과 2의 그 성질과는 약간 다릅니다. Advanced 1과 2에서 저희가 복습과 응용에 중심을 맞춰가지고 방대한 문제를 풀어왔다면은 이쪽 AP 문제풀이에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SAT와 AP의 문제의 차이가 나는지 그 출제 경향에 맞추어서 거기에 포커스를 해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와는 약간 좀 퍼스펙티브를 다르게 전환을 해가지고 수업을 잘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저희가 heredity 쪽에서 봤던 뭐죠? Ascomycet죠? 혹은 Ascomycota, 그렇죠? 얘는 뭘 만듭니까? Ascospor를 만들죠? 혹은 Asco가 둘러싸겠는 아사이를 만들죠. 그렇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였습니까? 메이오시스를 해서 만드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둘이 뭐 플라즈마 가미, 캐리어 가미를 해가지고 일단 그 다음에 메이오시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이오시스 1이 끝나면은 뭐가 되느냐? 메이오시스 1이 끝나고 나면은 세포가 하나에서 2개가 되고 메이오시스 2가 끝나게 되면은 4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무엇이었냐? 첫 번째 특징은 얘가 이렇게 에스코스포어를 담고 있는 이런 세게 딱 담겨가지고 절대 그 위치가 변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는 4개의 세포가 또 무엇을 한다? 엠페이스, 즉 마이토시스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셀이 마이토시스를 거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총 에스코스포어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A, B, C, D, E 다에 이렇게 에스코스포어가 8개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 에스코스포어랑 에스코마이시스 왜 헤레디티 쪽에서 나왔었죠? 그 시그니피컨스가 뭐였습니까? 이 생물의 의의는 얘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최초로 눈으로 크로스오버라는 현상을 볼 수 있게 관찰이 가능케 한 생물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이제 크로스오버라는 것은 크로모소멀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펑가이죠. 펑가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플로이드 스테이지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스포가 다 해플로이드 스테이지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모든 크로스오버를 각각의 스포에서 다 관찰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위치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색깔 같은 거, 색깔을 보고 나서 우리가 크로스오버가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그거를 판단을 가능케 해준다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헤레디티 쪽에서 내렸던 결론이 뭐였었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2개 단위로 무엇인가가 나오게 된다면은 크로스오버가 일어났다라는 것이겠죠. 반면에 이렇게 4개 단위로 일어난다. 그러면은 크로스오버가 일어나지 않고 메이오시스와 마이토시스가 끝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